자, 그럼 스텝 1에서는 자, 기본적인 레이아웃, 이걸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가져가 봤는데요. 아직 뭐 CSS를 본격적으로 돌리기 직전이죠. 자, 그러면은 스텝 2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익스플로러에서 여기 위크 5에 여기 보면은 스텝 2 요 문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커맨드 클릭하면 create file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내용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을 이어서 갈 거기 때문에 스텝 1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타이틀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CSS도 요걸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스텝 2.css도 파일 만들어서 아래다 놓고 요거 녀석도 역시나 스텝 1의 CSS 내용을 승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들을요 이렇게 늘어놓으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플렉스라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구현하던 방법이 플로팅이라는 방법을 플로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는데 지금 그거 설명드리면 여러분 정남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하지 않고 바로 플로트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피그마 깔아놓은 줄 알았는데 피그마가 안 깔려 있어서 잠시만요. 자, 피그마를 켰는데요. 자, 피그마에 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2학년 친구들은 피그마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가벼운 일러스트레이터 플러스 레이아웃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 피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 로고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자, 이거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16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뉴 릴리즈. 아이고, 간격을 좀 더 떼줘야겠죠? 그 다음에 맨. 그 다음에 woman. 그 다음에 kids 라고 하는 요게 있죠? 자, 피그마는 요 기능이 좋아서 쓰는 거예요. 뭐 어떤 기능 때문에 쓰냐면 tidy up 이렇게 하면은 요 기능 때문에 씁니다. 요 기능이 되게 편리해요. 요 기능 때문에 쓰고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능이 어떤 거냐? 자, 이걸 해놓고 배경을 좀 깔게요. 자, 물론 로고는 우린 실제로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보면은 패딩이 지금 전혀 없죠. 근데 우리가 패딩이 지금 좌우로 16이 있고 위아래로 8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보면은 우리 거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냐? 이걸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놓은 거랑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 컨트롤 ZZ 이렇게 해보면 얘 지금 회색 영역의 사이즈가 자식 요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죠. 근데 우리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걸 이렇게 하냐 아니면 이렇게 하냐죠. 자, 이 기능이요. 사실 피그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요. 사실상 웹에서 구현되기 위한 그 CSS의 기능을 좀 더 GUI화 해놓은 거에 가깝고요. 다만 안 되는 게 많아서 저는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웹은 그냥 직접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데 자, 요렇게 하는 기능이 바로 플렉스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플렉스를 쓰기 위해서는 자, 이 자식 요소가 지금 세로로 정렬이 되고 있는데 그 부모한테 플렉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올리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부모 요소에 해당하는 탑 네버한테요. 플렉스 기능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넣어주냐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변화를 잘 보시기 전에 이거는 STP1이니까 STP2를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봐야 되죠.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도 켜놓을게요. 자, 세이브 합니다. 하나, 둘, 셋, 세이브. 그랬더니, 예, 요게 이렇게 가로로 나열이 됐죠. 자, 그러면은 전체 단계 중에 어디까지 되냐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해내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격을 이렇게 줘야겠죠. 간격. 자, 간격을 주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갭을 넣어 볼게요. 갭을 넣어서 16픽셀 이렇게 넣으면 그럼 이렇게 간격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 있고 얘네들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를테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되게 하는 거, 이렇게 배치되게 하는 거, 이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는 그게 안 될 거예요. 네,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갭을 넣는 게 아니라요. 자, 제가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자, 아이고. 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0인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꿨는데 여기에서 팩트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꾼 상태가 된 건데 자, 요거는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냐? 자, 플렉스 얼라인 저스티파이 컨텐츠라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넣어주면 자,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간격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문서를 좀 이제 읽어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온라인에서 네. 여기서 CSS 플렉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 studiomill.com 제가 몇 번을 읽는 텍스트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매번 플렉스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때 여기 가서 봅니다. 그거 아니면 여기 가서 봤던 것 같아요. 헬로피.블로그 이 두 개를 읽는데 자, 여기죠. 여기가 내용이 좀 잘 써져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가서 보시는 거. 자, 플렉스는 할 때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보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있냐면 플렉스를 이게 있고 요게 있죠. 이 세로와 가로 요거를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엑시스라고 하고요. 여기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 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메인 축, 크로스 엑시스, 교차 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메인 엑시스를 가로로 하냐, 메인 엑시스를 세로로 하냐, 그거에 따라서 요거를 네, 요거를 여기서 이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로우로 하면은 가로로 배열을 하는 거고요.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이라고 하면 세로로 배열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 값이 로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써줘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애당초 웹에서 보여지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냥 세로로 이렇게 쌓이는 게 대부분인데 가로로 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플렉스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디스플레이 플렉스 할게 하면은 사실 플렉스 디렉션에 해당하는 요 값은 기본 값인 로우가 먹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 컬럼 이렇게 넣잖아요. 자, 잠깐 세이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아, 물론 이 스페이스 비트윈일 때랑은 조금 다르죠. 요건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네, 요렇게. 아, 근데 플렉스를 먹으면 애당초 컬럼을 해도 요게 이 느낌이 바뀌긴 하는군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컬럼이면은 요렇게 되고
row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없더라도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여기 웹은 넘어가고요. 자, 요 요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메인 축을 가로로 놓은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justify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align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justify는 이 가로로 놓겠다라고 했을 때의 그 축, 가로로 정렬하겠다라는 그 축에 오뎅꼬지가 이렇게 비유했는데 오뎅꼬지가 끼워져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배열을 할 거냐라고 하는 가로 방향의 배열, 정확히는 가로 방향의 배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로로 배열하기로 했을 때의 그 방향 쪽의 배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얼라인은 거기 매달려 있는 요 오뎅 꼬지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자, 요거는 아래 가서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지금 현재 가로로 정렬되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값은 justify content의 기본값은 start거든요. flex start. 근데 요거를 flex end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센터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스페이스 between으로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스페이스 round로 하면 여기 근데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 똑같고 스페이스 evenly로 하면은 여기랑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고 그래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다르긴 하죠. 예, A면 이게 EA에 해당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가로로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justify content의 역할이고요. 이게 만약 세로 정렬일 때는 세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반면에 수직축 정렬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스트레치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아까 이거 이게 스트레치가 기본 옵션이다 보니까 아까 요 플렉스 로우 이걸 컬럼으로 했을 때 이게 왜 갑자기 가운데로 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align items 같은 경우에 이게 스트레치가 기본 옵션이란 말이에요. 스트레치가 기본 옵션인데 이거를 만약 스타트로 바꿔주면은 플렉스 스타트 혹은 스타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우리가 원래 보던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align items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옵션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가 가로로 정렬하자고 했을 때 아까 justify content는 그 가로로 정렬하자는 그 축을 따라서 이 배열이 어떻게 되냐인데 이거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 친구들의 위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 스타트로 하면 이렇게 되고 플렉스 엔드로 하면 이렇게 아래로 붙고 센터로 하면 중앙을 따라서 붙고 베이스라인은 이게 안에 텍스트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용되는 재밌는 옵션인데 여기 이 베이스라인에 딱 맞게 됩니다. 이 텍스트의 베이스라인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 여기 베이스라인 그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플렉스 이렇게 했고 justify content를 스페이스 between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네들의 지금 탑 바텀 관계가 딱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중앙이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죠. 그 이유는 align items가 스트레치가 먹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만약 이걸 스타트로 바꾸면 여기 워낙 저기에서 별로 차이가 없겠네요. 제가 요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면 로고 사이즈를 조금만 키울게요. 36으로. 자, 이렇게 클 때 스타트로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스트레치로 하면은 여전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거를 센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앙으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거가 이제 가로로 정렬되고 있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되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얼라인 아이템 센터까지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까지 해줘야지 이제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네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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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됐죠. 왜냐? 자, 탑 내부에 플렉스라고 하는 옵션이 이제 걸리게 됐어요. 탑 내부에 플렉스라는 옵션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자손들을 균등하게 분배하는데 얘네가 다 자손이다 보니까 1, 2, 3, 4, 5 다섯 개가 균등하게 놓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안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얘네를 탑 내부에 자손이 아니라 탑 내부에 자식이 아니라 증손자 아니 손자쯤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녀가 아니라 손자로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div를 하나 만들어서 감싸주면 돼요. 자, 감싸주기 좀 하겠습니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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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세이브하면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 얘는 플렉스가 아니잖아요. 플렉스가 아닐 때의 자손들은 우리가 애당초 아까 플렉스 아니었을 때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 div로 한번 묶어줬더니 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서게 됐죠. 자,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자, div는 무조건 가로로 이렇게 놓이고 옆에 누가 오는 걸 허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옆에 오는 걸 허용하는 친구가 있었죠. 뭐였냐? 스팬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스팬으로 바꿔주면은 대신 이것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요렇게 아이고 그러면 요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아쉬운 게 얘네들끼리 등간격으로 떨치고 이렇게 할 때 뭐 마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스팬을 먹여서 처리하는 기법보다 어떤 걸 더 선호하냐, 이 친구도 플렉스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클래스를 좀 부여합시다. 클래스 탑 네브 언더바 언더바 버튼스라고, 버튼이고 얘는 버튼스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고, 자, 여기 버튼 여기다가 탑 네브 버튼스 이렇게 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하고, 그럼 이제 가로로 이제 짜르륵 배열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등간격으로 배열을 해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 뭐죠? justify content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위에 거를 모방하도록 합시다. 스페이스 비트윈 주면 되네 라고 해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주면요 안 먹습니다. 왜 이게 안 먹냐?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이미 한번 팁을 드렸는데, 자, 이 외곽이 사이즈가 안 정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자녀에 의해서 얘가 사이즈가 변하는 상태면은 어떤 거를 적용을 할 수 없냐? 얘를 스페이스 비트윈 적용한다고 해서 이게 안 돼요. 얘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자녀에 의해서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아닐 때만, 자녀에 의해서 사이즈가 변하지 않을 때만 방금 저거를 먹여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적용시켜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이걸 줘서 해결해야 돼요. 갭 16 픽셀 하면 이렇게 간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 만들기 위한 어떤 지금 중간 과정까지 왔고요. 자, 이거 하이트는 36인 상태에서 그냥 냅두고 하나만 더 처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죠. 자, 탑 네브 버튼스에 지금 보면 여기 뉴 릴리즈에 여기가 대문자 N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에서 직접 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직접 뭐 대문자 N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요소 정도는 스타일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오타를 내서 저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캐피탈이라고 치면은, 캡이라고 치면은 저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검색을 해보면 되죠. CSS 대소문자. 자, 여기 있네요. 텍스트 트랜스폼은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바꾸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트랜스폼 non capitalize uppercase lowercase initial inherit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뭐 적용을 해보죠. 텍스트 트랜스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capitalize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new release의 R 부분이 저렇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uppercase라면 다 대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네요. 센텐스 케이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센텐스 케이스가 없군요. 그게 아쉽네요. 센텐스 케이스는 뭐냐면 첫 글자만 대문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봤고요. 이거 작동하는 거 크고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 때는 여기까지 커지고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커졌다 작아졌다 여기까지 진행을 아이고 예,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우리 폰트 바꾸는 법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